안녕하십니까. 치의학과 2학년 이재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논문은 미국 보철학회지인 The Journal of Prosthetic Dentistry에서 2014년에 출간된 바 있는 Fatigue Resistance of CAD/CAM Complete Crowns with a Simplified Cementation Process입니다.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간단한 어떤 경화 과정을 통해 제작한 CAD/CAM Complete Crown에 관한 Fatigue Resistance를 측정한 실험을 진행한 그런 논문입니다. 저희가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는 Fatigue Resistance, Road to Failure, Failure Mode와 관한 그런 부분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한번 이 논문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치아 수복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던 건 금속입니다. 그런데 금속은 심미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지고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다른 보철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었고 CAD/CAM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 분야에 관한 연구 또한 더욱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금속을 대체할 그런 치과 보철 재료 중 하나는 바로 글래스 세라믹입니다. 글래스 세라믹은 심미적으로 괜찮고 생체 적합성도 높으며 지속성이 굉장히 높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균열이 잘 생기고 실제 치아가 맞물릴 때 잘 손상된다는 그런 단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런 치과 수복 재료는 복합 레진이 있습니다. 복합 레진은 대합치, 그러니까 이가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맞물리지 않습니까? 이 맞물리는 그런 치아를 대합치라고 합니다. 대합치와 맞물릴 경우 파손이 적고 충격을 완충하는 과정에서 변형 정도만 일어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닳기도 하고 표면색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글래스 세라믹과 복합 레진 사이에 어떤 재료가 나은지 그런 것에 대해 우위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CAD/CAM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레진 나노 세라믹 RNC라는 그런 재료가 개발되고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3D 프린터는 적층형이라고 해서 각 층층의 적분을 하는 식으로 재료를 쌓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밀러블이라는 건 어떤 덩어리가 있으면 칼 같은 걸로 조각을 하는 식으로 제작을 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데요. CAD/CAM이 발전하면서 이런 기술 또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RNG는 순수한 레진이나 어떤 세라믹이 아니라 복합체입니다. 그리고 컴포짓 레진과 같이 굉장히 유연하고 손상이 잘 안 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복합적인 신소재입니다. 이 논문에서 진행하는 그런 실험의 목적은 RNC, Feldspathic Glass Ceramic, 그리고 Lithium Disilicate 이 세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CAD/CAM 어금니 크라운에 관해서 Fatigue Resistance, 그러니까 피로에 대한 어떤 저항이죠. Load to Failure, Failure Mode, 언제 어떤 정도의 힘을 가했을 때 손상이 가는가에 관한 거고 마지막으로 Antagonistic Wear에 관한 그런 실험을 하는 겁니다. Antagonistic Wear라는 건 앞서 말했던 대합치가 있지 않습니까? 치아가 있고 나머지 다른 치아가 이렇게 맞물릴 때 얼마나 이 상대 치아에 손상을 주는가, 이것이 Antagonistic Wear인데요. 그런 부분까지 실험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대구치 45개를 발치한 후 동일한 그런 조건에서 실험 준비를 시행합니다. 먼저 Axial Reduction을 진행합니다. Axial Reduction이라는 건 치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아에 크라운을 씌우려면 치아를 깎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를 축을 해서 이만큼 부분만 이렇게 남겨두고 이쪽 바깥 1.5mm 정도를 이제 겉에 부분을 이렇게 갉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겉에 부분에 크라운을 씌울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치아를 가상의 어떤 잇몸과 같은 구조에다가 심는데요. 그 심는 그런 부위는 CEJ라고 해서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약 3mm 정도 이하 부분에 그렇게 심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CEJ는 여기 보시면 이 에나멜과 여기 아래 세멘트에 전개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대강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아의 중심축을 바탕으로 액션 리덕션을 진행하고 나면 이젠 어클루전 리덕션을 해야 됩니다. 이 씹는 면인 교환면에 관해서 이제 재단을 하는 건데요. 치아에서 산봉우리 같은 이 부분을 교두라고 합니다. 이 부분과 쥔주봉 마을쯤까지의 거리가 약 4mm가 되도록 치아를 자르고요. 이 치아 중심 부분과 쥔주봉 마을쯤까지의 거리는 2mm가 되도록 치아를 자릅니다. 액션 리덕션과 어클루전 리덕션을 다 진행했다면 이제 크라운을 제작할 준비가 다 끝난 것입니다. 크라운을 제작할 때에는 시릭사의 시릭 3CAD/CAM 시스템 이 기계를 사용합니다. 치아 교두 부분은 최대 치아 교두 부분 2mm가 되도록 크라운 두께를 설정하고 가운데 부분은 두께는 1.5mm가 되도록 두께를 설정합니다. 앞서 발치한 45개의 치아를 각각 15개씩 총 3개의 실험군으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펠 그룹, 다른 하나는 LG 그룹,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RNC 그룹입니다. 펠과 LG는 모두 글라스 세라믹에 해당합니다. 45개의 크라운은 모두 같은 모드에서 제작이 되며 크라운을 치아에 부착하기 전에 크라운을 치아에 가볍게 얹어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구강 내에 작용하는 그런 교합력을 실험에서도 적용하기 위해서 인공입이라는 최대한 실제 구강과 비슷한 그런 구조를 만듭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기구는 로드 챔버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기존에 진행했던 그런 실험에서 사용했던 기구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실험에서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이라는 점과 컴포지트 레진 스피어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아이소메트릭이라는 건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을 때 근육의 길이는 변하지 않으면서 적당량의 힘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런 구강의 시스템을 최대한 유사하게 모방하고자 이런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컴포지트 레진 스피어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앞선 우리 실험 목표 중 하나가 뭐였냐면 대합치와 닿았을 때 얼마나 손상되는가를 본다 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크라운을 씌운 치아에 힘을 줄 경우 대합치와 맞물렸을 때 얼마나 손상되는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합치 역할을 할 수 있는 컴포지트 레진 스피어를 같이 넣어줌으로써 대합치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베르츠의 주기로 사이클릭 로드가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엔 5000 사이클로 200N의 힘을 주었고요. 이후 차례로 400N부터 시작해서 200N 단위로 올라가면서 최대 30,000 사이클로 1400N의 힘을 주었습니다. 힘은 표본이 갈라지거나 내지는 최대 185,000번의 진동을 가할 때까지 힘이 가해졌습니다. 이후 현미경을 사용하여 치아의 균열 상태를 관찰하고 총 3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앞서 진행했던 패티그 테스트가 진행되고 나면 이후에는 남은 표본들을 대상으로 페일리어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치아에 수직 방향으로 힘을 주는데요. 치아가 파절되거나 내지는 치아에 최대 4,500N의 힘을 줄 때까지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실험이 진행된 이후 표본들은 repairable, possibly repairable, 그리고 catastrophic tooth root fracture 이 3가지 단계로 분류되었습니다.
먼저 진행했던 fatigue 테스트에 대한 결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우하향 그래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힘이 가해지는 세기가 증가할수록 survival rate가 감소한다는 것이죠. 독특한 사실은 LD와 RNC는 상대적으로 survival rate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LD의 경우 survival rate가 93.3%, RNC의 경우 80%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FEL 재료 같은 경우에는 대강 800N 정도의 힘을 가했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FEL 그룹에 대한 fatigue 테스트의 결과 6.6%, 즉 15개의 실험군 중 단 하나의 치아만이 파절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LD군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치아가 손상이 되었고 RNC 그룹 같은 경우는 3개의 치아가 손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치아가 손상된 어떤 형태가 possibly repairable 형태를 띠므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FEL 그룹은 다릅니다. FEL 그룹은 한 개의 치아를 제외한 14개의 치아에서 14개의 치아가 파절됐습니다. 세 실험군 모두 catastrophic failure는 없었지만 FEL 같은 경우에는 다른 두 가지 실험군과는 달리 repairable가 possibly repairable이 둘 다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fatigue 테스트를 이뤄낸 실험군에 한해서 failure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14개의 실험군이 남은 LD 실험군 같은 경우 failure load가 평균 3237N으로 측정되었고 12개가 남은 RNC 실험군에서는 3122N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모든 크라운은 catastrophic failure, 즉 완전한 파괴가 일어날 때까지 힘이 가해졌습니다. fatigue 테스트를 진행한 후 대합치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RNC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두 크라운에 비해서 대합치와 맞닿았을 때 손상이 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악됐습니다. 또 failure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앞선 실험과는 달리 repairable과 possibly repairable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고 모두 다 catastrophic failure로 파절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이 사진은 각각 cohesive failure, adhesive failure, adhesive failure and chip or crack dentin, adhesive failure and deep chip or crack dentin, catastrophic failure, 각 상황에 대한 예시가 그려진 그런 사진입니다. failure 테스트 같은 경우는 load 테스트를 통과한 후 남은 치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험에 사용된 치아가 모두 15개가 아니라 살아남은 1개, 14개, 12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이 실험에서 시빅 머신과 또 로드 머신을 통해서 균일한 힘을 주고 또 교환면에 대해서 균일하게 잘라냈기 때문에 여러 다른 변수들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 대합치로서 스테인리스 스틸 대신 컴포지트 레진을 사용했는데요. 이것이 실제 치아와 더 적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취약했던 FEL 그룹의 flexural strength는 150MPa였습니다. 또 나머지 RNC와 LD 그룹의 flexural strength는 204MPa, 360MPa보다 더 강했습니다. 즉, LD와 RNC 그룹의 flexural strength가 더 강했기 때문에 힘을 계속 가하고 지속적으로 가했을 때 상대적으로 파절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람의 치아에서 줄 수 있는 교합력은 대략 600에서 900N입니다.
제일 약했던 FEL 그룹은 1171N, RNC 그룹은 1333N, LG 그룹은 1400N인 걸로 보아 세 가지 종류의 크라운 모두 실제 치아를 대신한 수복제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실험에서 가했던 힘은 오직 수직 방향으로만 작용했습니다. 실제 저작 작용을 할 때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측방으로도 힘이 작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한계는 진동을 주는 어떤 프리퀀시에 있어서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실험 같은 경우 초당 10에서 20번 정도 진동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초당 1에서 2Hz를 가했을 때와 달리 이렇게 높은 빈도로 진동을 가할 경우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변형된 후 복구가 잘 되지 않아 실제 치아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스트레스 스트레인 기작과는 차이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한계도 존재하지만 캐드캠을 이용해서 만든 RNC, LD 크라운 같은 경우 Fatigue Resistance가 FEL로 만든 그런 크라운에 비해 훨씬 강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가지 재료로 만든 그런 크라운 모두 다 정상 범위의 교합력 이상의 힘을 버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실험은 possibly restorable, 즉 손상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로운 RNC는 임상과 어떤 실용적인 그런 측면에 있어서 LD 재료로 만든 크라운에 비해 훨씬 더 우수합니다. 재료를 깎는 데 걸리는 시간도 적고 칼로 이제 조각을 하거나 이런 측면에서도 더 용이합니다. 또 윤을 낼 수 있고 파들식 교환이 더 용이하며 수리가 더 쉽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